예, 객석에서 이렇게 요 현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른 현안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 현안이죠. 예, 그에 대해서 저희 김대성 선생님이 먼저 발언 전했습니다. 예, 하시죠. 2분 내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좀 여기 마이크 준비된 거.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제천에서 이러한 6기 민선시장이 주도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제가 약간 언짢게 제가 사랑하는 주은철 팀장에게 충고한다는 것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좀 굉장히 정중히 성스럽습니다. 원래는 간단히 좀 말씀하겠어요. 지금 4시까지 20분까지 전부 다 하게 됐는데 이제 나머지 여기 계신 분들이 언제 답변을 할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제천은 그래요. 근본적으로 20년간 누적된 치명적인 쌓여있는 병폐에 쌓여 있습니다. 중명을 앓고 있다 이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제가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제천도 제일 잘 나가는 곳이 신화당 부근인데 점포가 거의 폐업을 했어요. 주위에 주황시장은 그렇고 그러니까 번들이 말할까고 농어촌이고 전부 다 비참합니다. 이것이 뭐냐? 세명대에서 20년간 제천시에 요구한 것이 한방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역대 시장 국회의원이 전부 다 과장 국장까지 3명대에 매달려가지고 한 것이 오늘날 이런 치명타를 당한 겁니다. 시민의 혈세 90%가 거기에 총 집중되고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집 끊어버리면 지금 끊어지 무조건 괜찮다. 뭐 장작그릇도 해라. 미니 복합 사운드를 다운을 해라.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서야 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왕암 농업단지 전부 실패해요. 그리고 신월리에 지금 장작그릇도 신월리에 미니 복합 그 전에 그 옆에 보면은 신월주택 상가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입주가 거의 안 됐어요. 3분의 2가. 왕암단지도 그렇고. 그리고 제천은 공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처참해요. 간단히 말씀드려 어느 정도 통계냐. 저 주천 황둔이 난 데 있어요. 거기보다도 못하고, 주천보다도 못하고, 봉평보다도 못하고, 심지어는 명소재지 여기 중령 너머의 풍기보다도 못하고, 영월 산양보다는 워낙 못하고. 그러니까 썰렁하다 이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아니, 가만히 있어요. 중요한 얘기지, 대들보가. 당연히 그런 거에 묻어먹지. 이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시민이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구시장이, 동령구 그것도 그것도 다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초록길도 90% 다 된 거 그것도 다 엎어버렸어요. 왜냐? 구시장 한 거는 기분이 나쁘다 이거야. 지금 신시장이 살아가는 길은 구시장이 잘한 거는 역대 시장이 잘한 거는 그대로 해야 되고 못한 거는 거기서 수정해가지고 또 이렇게 시민한테 의견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선거 공약이 뭡니까? 선거 공약이 100% 되면요 국가나 사회는 다 망합니다. 선거 공약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점검이 안 된 거 그것을 채택하려면 10% 정도만 해야 돼요. 세계적 모든 것이. 그리고 오늘 주은천 아버님께서도 말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안 돼요. 나도 정책위원이야. 보면 오늘 이런 팀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경규 시장이 시 행정을 안정해서 우리가 시민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한 1년 정도는 보류 기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미니타운 한다든지 장작을 한다든가 원트를 한다든가 그때 가서 경제가 좀 상승되고 지금 시민이 다 죽어가는데 병들어서 지금 전부 다 공동화 찬바람 부는데 이 경기에 여기서 뭐 걸린다면 임기를 못 찰 것 같아서 아까부터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책 앞으로도 있으면 좋겠고 이것이 다른 지방에서도 이게 확전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이런 정책 시민의 국민의 여론을 듣는 이런 기회가 되는데 여기서 한 50%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50%는 여기
내가 볼 때는 브레인들이 오셨어. 대단한 분, 뭐 청와대 어쩌고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많은 교수들 있고, 여기 시장도, 좀 가만히 있으라고! 전화표 선생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주세요. 이런 의견 하나 듣고 왔잖아. 오늘 저기 지금 끝내야 돼. 아니, 벌써 이 시장을 짜고 치는 거예요? 끝나고 저하고 2분을 얘기하겠다, 2분. 2분 주세요. 지금 5분 됐습니다. 2분 주세요. 5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이 잘 살기 위해서 이런 다양을 하는데 여기 정책 이런 분 말씀도 하나도 못 듣잖아. 얼른 여기 여러 가지 말이야. 걸른 여기 우리 대표 분의 의견도 있고 말이야. 시간이 없어. 저게 오늘 여러 가지 잡음이 이런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충정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은 그 시민을 사랑하고 시장을 사랑하고 여기 전부 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오늘 공무원들 위해서는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참신한 분들이에요. 에리트. 네, 근데 여기 앞돌이 국장들 김모 국장 조 무슨 과장 이런 태도를 하나도 안 하네. 내가 왔으면 좀 침을 딱딱 주려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저는 맨 앞에 시켜드릴 것은 사무장님. 네. 장락동에 사는 전업표라고 합니다. 제천 시정에 관해서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오늘 또 과장님도 식과장님도 나오셔서 좋은 의견 또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함축적으로 오늘 말씀하신 분들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제천의 발전이다. 그죠? 어떤 제천의 발전을 놓고 미니 복합타운 또 그러고 원뜰 소방서관 도로 건설 또 그러고 창작 클러스터 사업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니 복합타운 건설 그리고 원뜰 소방서관 도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인구의 증가 이게 인구의 증가라는 게 가장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제가 됐을 때 이게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 증가의 전제가 없으면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서 그러냐면 미니 복합타운은 사실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인데 신도시는 사실 대도시나 수도권 이런 데서 인구 분산 정책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천이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도시를 따로 건설을 해서 인구가 분산이 되면은 과연 제천 시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동화 현상이 생기죠. 대기업 유치라는 거는 저희들이 희망사항이죠. 아직은 어떤 근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도 문제입니다. 도로도 지금 소방서하고 원뜰 간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차량으로? 제가 다 이동해 보니까요, 6분 걸립니다. 신호 3번 걸리고 6분 걸립니다. 그러면은 신호 안 걸렸을 때 3분이라는 얘기입니다. 2km를 통행을 할 때, 도로를 개설했을 때 2분 걸리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신호 한 번 있다고 가정을 할 때 3분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근데 3분을 빨리 가기 위해서 이 도로가 지금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 도로는 외곽으로 도로를 만들어버리면은 이건 외곽의 어떤 타 지역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고 시내 하소동 사람들과 장락동, 광동 이쪽 분들이 주로 통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서 사실 상권이 형성되고 도로를 따라서 재화나 영역들이 통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중간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권으로 유입되던 재화나 영역이 외곽으로 돌아가면서 전혀 발생되지 않는 도심 공동화를 오히려 초래할 뿐이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도로는 전혀 필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인구가 왜 주느냐? 시에서 과연 인구 주는 방법에 왜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이거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예, 예, 그 이주를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심 공동화 현상, 상업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부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를 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이사 갔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뭐 잘 나가는 회사 다닌 사람이 원주로 충주로 이사 갔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상업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구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 공간 현상을 예방하는 방책이 무엇인가? 지금 그동안 계속 우리 제천에서 그 강제동이라든지 고암, 장락, 또 하서동, 신월동 이쪽으로 외곽으로 아파트를 프로젝트 시켜놨기 때문에 인구 전부 분산이 돼버렸어요. 그 중간에 어떤 상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1차적인 소비, 2, 3차 소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아파트 단지 주위로 1차 소비만 이루어지고 2, 3차 소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공동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런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인구 집중에 반하는 오히려 인구 분산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제천이 인구가 빠져나가는 게 문제다 할 것 같으면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시에서. 근데 지금 하시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보면 인구 분산 정책을 오히려 불러오는 이런 정책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중앙상권을 좀 살리는 이런 정책들을 좀 정책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개발하셔가지고 인구 증가에 좀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클로에 지금 먼저 저 뒤에 우리 언론한테 한번 해주시죠. 이제 유영아 전 의장님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재진 씨. 그렇게 해서 클로어는 마치겠습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참여연대 이석태 상임고문님 그리고 상임대표님, 다채자 토론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오늘 토론 과정에서 이미 ING 진행형이라서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제2민주 정치를 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투표를 위해서 당선된 단체장이나 우리 의원들의 그 결정사항을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쉽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정책 결정을 할 때 좀 커다란 정책들은 소통의 정치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 권 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방소 원뜰간 도로인데 좀 화면이 없었는데 그 원뜰에서 시청 옆에 과로까지 연결이 되죠, 그 도로가. 그쪽 시월리 가는 도로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지점이 어디냐면요. 골프장 교회 앞에 교량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연결. 조금만 내려오면 시청 쪽으로 새로 뚫린 도로와 연결이 되는데 그 도로가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혹시 강제 택지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시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현재 도로 노선은 살아있어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이 소방서 활동 원뜰가 도로가 소방서에서 출발해서 원뜰에서 끝나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은 한계가 있고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 도로가 연계돼서 어떤 유발 효과를 나타내는 것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지 그 도로의 기능에 확실한 걸 알지. 그 구간만 놓고 보면은 도로의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 당초의 결정 목적은 2km 구간만 별도 노선으로 해서 결정해서 그때 당시부터 그 구간만 개설하려고 추진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성곽교회 뒤편으로 해서 천남동 쪽으로 넘어오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원뜰 시청간 도로가 이제
완공이 됐죠, 그죠? 그 도로가 연계해서 네. 제가 기억하기는 강제택지 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연결하면 금성 쪽에서 들어와서 장락국 쪽까지 되면 적어도 도시 그 기획에 따라서 우회도로가 1차 우회도로, 2차 우회도로, 3차 우회도로까지 있는 도시들이 많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로를 개설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미 그 지역에 주거나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음으로 해서 도로가 꼭 필요해서 개설하는 방안과 도로를 먼저 개설함으로 해서 주거나 그 상업시설들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도시의 팽창을 이루어서 오히려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을 참고해서 도로 계획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 사업을 하나가 중지했던 사업인데 이 재정적 운영 판단으로 봤을 때 적어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에 얼마씩이라도 계속 보상을 했더라면 보상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갔을 거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테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적어도 예산상 광역조치 예산을 내놨더라면 지금 이 논쟁이 되는 게 신규 사업에서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업이냐 신규 사업이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이런 가능성 있는 사업이 그 시 재정이 어려워서 못할 때는 계속 사업을 계속 두고 예산상의 광역조치 정도는 해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다시 말씀 주시죠. 아니, 그럼 그게 이재민 씨 압축해서 좀 짧게 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간접자원 확충 면에서 보면은 이건 중장기적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그 원들 소방도로 간의 개설로 인해서 어떤 이득이라든가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뭐 오후의 공동화 부분, 또 도심의 공동화 부분 이런 걸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부고속도로도 사실상 반대가 많았습니다만 개설한 이후에 1, 2년은 차량 통행 별로 없었어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한 5년, 10년 이후입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장기적인, 그리고 도시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 전체의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서 도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의 어떤 실익 부분을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의림지벌, 그 세토벌, 그쪽에 어떤 자연 훼손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선조들이 이 착용 문화라는 것을 많이 해왔습니다. 경치를 빌려 쓰는 거죠. 의림지벌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의림지에 솔방죽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가려면은 그쪽에 솔방죽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경치 좋은 곳에 옛날 어르신들이 정자를 지었어요. 정자를 짓고 정자에 가보니까 그것이 경치가 좋은 줄 압니다. 사람이 가야지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느끼고 평온하고 휴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차로 이렇게 지금 위에 있는 도로도 차로 다니다 보면 그 황금 물결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의림지벌 황금 물결을 보고 느끼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의 손이 발이 닿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결코 환경 훼손이 아닙니다. 공장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로를 내겠다는 데 환경이 훼손된다. 특히 지금 사마의 초록길처럼 그런 것과 비교해서 바둑판 논리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말하기는 이 도로라고 하는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총풍 창작 트러스트 상당히 좋습니다. 짧게 네네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이 관광 자원으로서 지금 굉장히 그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물론 아이디어는 현장에 있습니다만 글을 쓰는 조건은 경관 좋고 풍경 좋고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곳에서 작품 활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장소 선택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들 소방도로 간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개천의 균형 발전, 앞으로의 도시 계획, 이런 것들에 견주어서 맞다고 생각하고, 역시 창작 트러스트 역시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뜨겁네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 제가 전화 불러서인데 마이크 좀. 김익수 군이 담당관님은 마지막에 정리 발언을 하시려고 했는데. 저는 모산동에 사는 이상학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 원돌 소방서관 도로 문제에 있어서 그 도로가 당초 목적은 시청 원돌관하고 연계가 돼서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좀 편리하게 시청을 접근하거나 고속도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도로로 당초에 계획되고 또 시공 과정에서도 그렇게 염두에 뒀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철도가 장락 지역의 철도가 거치면서 고암동 그 다음에 장락 반 정도 이루죠. 물론 그 지역에 신백동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이 지금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통제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비행장도 현재 유명무실한 비행장이 되고 그 다음에 명지병원서 고암동 일대하고 장락동 한 부분 일대 상당히 규모가 면적이 넓은 건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지금 건물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분들이 지금 교동 고개를 거쳐가 아니고 화산동을 거쳐서 시내를 진입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관선 역할로서 지금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상당히 어떤 그 시민들하고도 편리가 있고 또 시민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이익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그 사만 초록길하고 관련 그 4주선 2개를 넘어서 사만 초록길이 필요하냐 이런 어떤 대립적인 그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도로는 장기적인 그런 그 암호로 봤을 때 제천에 필요한 도로다. 또 언젠가는 불과 몇 년 안에 그 장락이나 고암동 지역의 주민들이 그 도로의 필요성을 시에 요구를 하고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말씀 고맙습니다. 어쨌든 편의성이나 장점들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어쨌든 3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래는 그 종합토론을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아까 주제 토론 때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합토론 시간까지 다 쓰셨는데 그래서 우리 뭐 토론자들 중심으로 패널들 중심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꼭 이제 이 현안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기타의 어떤 그 현안들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하시고 그걸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들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뷰 하시면 오늘 토론회하고는 약간 본질에서 벗어난 분위기긴 합니다만 2013년도 6월에 그 감사원에서 그런 그 한방 엑스포 공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뭐 시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좀 많이 부풀렸다. 즉 여러 가지 그때 당시 보면 유럽 관람객이 38만 명이다 이렇게 이제 아마 그 요격 보고서에 올라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한방 엑스포가 끝난 그 다음에 뭐 6,260명 왔다고 하니까요.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물론 우리가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장밋빛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장밋빛을 보기보다는 먼저 더 어려운 부분들을 좀 먼저 그런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뭐 모든 사업들이 항상 계획 단계에서는 화려하고 멋지지만 꼭 결론이 그리 좋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장에 계시는 또 신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보다 좀 철저하게 좀 고민하고 검증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선행됐을 때 보다 지역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누가 말씀하실까요? 변호사 교수님 하실까요? 저는 어쨌든 지자체 정책과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세금과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공공기관이 모라토리움을
한다라고 보통 생각 안 하고 생활을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에 성남시가 7,285억이라는 부채 때문에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당시 인천광역시 부채만 해도 약 10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 저희 제천시도 현재 재정자립도는 21.19%에 불과합니다. 22%도 안 되죠. 그래서 나머지 다양한 예산들을 국도비에 의존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42개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 곳이 32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약 210개는 50% 이하의 재정자립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 제천시 부채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혹은 예상되는 앞으로의 부채가 얼마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채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은 결국 세금의 증세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세금의 증세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서민들의 가계의 어려움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예산을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결국 각종의 거품 경제가 실은 지자체, 지역 내에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이야기되는 게 공공부문의 공공적인 구조조정 혹은 공공부문의 민영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 이건 저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2009년에 두바이 혹은 98년을 전후로 하는 말레이시아나 러시아 혹은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중남미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이 결국은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채택했던 정책은 결국 국가 혹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각종의 공공적 재산을 파는 방법밖에 없었고 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세금이 결국은 남에게 또다시 혹은 사적 자본에게 또다시 넘어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지자체의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라면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아닌 정말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보양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패러다임이 다양한 차원에서 모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철 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장시간 자리를 같이 해주신 제천시민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김기숙 정책 담당 과장님과 그다음에 또 오정택 또 중앙에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이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런 토론들이 자주 열려가지고 민의를 받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지금 김효수 교수님께서 지적했지만 예산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가능성 문제라든가 어떤 예산 확보만 된다면은 그래서 다른 사업이 좀 약간 보류된다면은 아까 미니고카운타운 사업은 제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역사 사업이다. 그리고 제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또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분양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아까 금액이 낮았을 때 우려보다는 또 긍정적으로 분양은 될 수 있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천은 공공 분야 근로자도 시에서 주는 그 작은 공공 분야의 일도 서로 하고 날리고 지금 현재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추진이 이온다는 걸 가지고 제천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같이 문제가 나간다면 제천 시민들이 또 많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노드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갖다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의를 받들고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받들고 아이들을 받들어가지고 어떠한 공사를 진행할 때 그것이 좀 실효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길 바라면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기 우리 자, 이 대표님의 말씀 좀 들어봅시다. 아까 예상만 하셨기 때문에요. 네, 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은 이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참여연대에서 단독으로 준비한 건 아닙니다. 제천시의 특히 과장님께서 상당히 업무에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에 거의 업무 시간을 저희 시민사회와 소통을 위해서 큰 시간을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시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많은 부분들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임원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시 현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김규석 정책 담당관님께서 중간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기 발언 들으시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론회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렇게 좀 제가 꼭 정책까지 담당관으로서 또 공약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공약 사업이 지금 이제 46개로 결정은 됐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번 부서장님의 검토도 거쳤고 또 시민들 의견도 들었고 또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회의도 하고 이런 과정이 결정이 됐는데요. 제3일반 아까 윤성종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국제 한반 2017년도에 엑스포 개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근규 시장님 공약사업에 안 들어있던 부분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근규 시장님은 토론회 때도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타 후보 공약도 좋은 거는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공약들은 다 포용해서 받아들여서 가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최명현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 4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홍성주 후보님 공약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돼서 이루어졌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TF팀 운영인데요. 아까 얼핏 이제 김영수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제 TF팀 운영이 너무 이제 관적이고 TF 팀장이 국장이나 과장 이렇게 해서 이끌어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거의 따라가는 그런 계획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문화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관리 담당이었고 TF팀도 제가 직접 운영했습니다. 저희 예를 들어도 TF팀장도 교수님으로 저희는 선정을 했고 저도 사실은 TF팀이 안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갔고 그래서 TF팀 7개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정말 터놓고 시민들께 이렇게 의견을 묻는 그런 구조로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7개 사업 중에 지금 여기서 공표를 할 수는 없지만 안 하는 사업도 있고 또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정책 결정이 안 돼서 보류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머지않아 올해 안에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의회에 이제 보고도 드리고 시민 공청회나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까 정책실현제 우리 준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연구 용역 1억 이상, 또 시설비 10억 이상, 또 현안 사업, 약속 사업, 전기 통신 사업 이런 것들 다 정책 실명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하면은 다 계속 과장 누구 이름 해서 카드 만들어. 정책 실명제 실효성을 얘기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아까 그런 대지중학교의 도로 같은 것들은 전에 최명 시장님 때 하신 건데 그러면은 거기에 아까 말한 최고 책임자 이름이 들어갈 수 있고 네네. 시민들이 볼 수 있느냐라고 접근성을 얘기했을 때 네. 제가 지역 언론과를 통해 가지고 더 생산적으로 정치 실명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시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하고 있고 앞으로 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공약 사업도 지금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또 8월 14일서부터는 정식 위원회로 발족된 위원회 회의록은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개하고요. 어쨌거나 오늘 정말 우리 정책에 대해서 토론회 이렇게 열어주신 우리 참여연대에게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제천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이런 분들이 여기 다 와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중소도시, 대한민국 중소도시가 다 걱정하고 어렵고 인구 줄고 이런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이나 시나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제천시가 가면은
희망적인 그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제천이 좀 발전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려주시죠. 우리 과장님들 혹시 뭐 발언기를 못 드렸는데 말씀하시면 예. 박태근 의원님.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이 도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접근과 분담을 대화를 많이 나누는 과정에서 앞으로 도시는 그렇게 된답니다. 이제 도시는 이제 중소도시가 여러 가지 생태를 걷게 되고 인구가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그러한 여러 개의 도시를 묶어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많은 걸 갖다가 바라만 보는 수는 없고 지금 모든 걸 준비를 해야지만 나중에 우리 도시에 그런 걸 기입하고 저희도 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사업비 부담 말씀을 아까 좀 하셨는데 그거 조금 토론을 하신다면 저희 미니 복합타운 사업과 행복주택 사업은 저희들이 이거 사업을 계속 하면서도 사업비가 우리 제천시의 이 사업비 부담에 대한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나중에 정비될 때까지 이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검증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업무를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원뜰에서 소방서관은 그동안에 잠자고 있었는데 민설육회 우리 김육 시장님께서 세상 밖으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도로가 개설된 후에 시민들께서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도로로 이용하기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신 과장님. 예, 종합 토론에서 세 분 패널님께서 말씀하신 게 문제는 돈, 예산이다. 잘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상당히 장시간 이렇게 저희들도 대단하지만 객석에 앉으신 우리 시민들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기회가 시민사회하고 우리 지방정부와 이렇게 소통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전체적으로 토론회를 지나면서 제가 발언거리였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이렇게 지방행정부에 정말 열심히 시도해서 봉사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리자면 과거의 어떤 관행들 이미 결정하고 집행하고 나중에 시민들과 어떤 그런 갈등을 빚어내는 그런 현안들을 이제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세 가지 사업 자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 찬반들의 어떤 그런 논쟁의 문거리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시행정부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천시 의회의 어떤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좀 자기 책무성, 의원들이 갖고 있는 자기 책무성들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저희가 토론회 준비하면서 시의원들에게 토론회 패널로도 요청을 드렸었고 참가를 요청했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성의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정말 시를 위해서 많은 봉사하시는 거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에 시의원들이 시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고 심의하는 어떤 그런 책임을 진 큰 단위인데 시민들을 대변해서 이런 자리를 적극적으로 자기 책무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좀 뭔가 좀 시민들에게 뭔가 좀 질타를 받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 폭넓게 우리 과장님들께서 보여주신 그 여러 가지 저런 적극적인 노력들 그런 것들을 시위에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고 처음하다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우리 그 과장님들도 상당히 그 성의 있게 많은 부분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뭐 오늘 이 자리가 이 정도로 만족을 하는 걸로 하고, 다음 기회는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시정이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세천이 보다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데, 어쨌든 이런 자리가 3시간이 이렇게 투자한 것이 아깝지 않는 이걸 통해서 많은 부분 우리 시가 좀 더 행복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토론자, 우리 또 과장님들께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해주신 우리 객석에 계신 우리 시민들도 박수 같이 하고 영상 마치겠고요. 기념 촬영 마무리하고